법사위원장 누굽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 법사위원장. 예. 정청래 위원장님 박수로 맞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유세인 정청래입니다. 유세인.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유세 많이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영희 씨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수줍한다 또. 네, 지금 수줍할 기분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봐가지고. 네. 네. 자,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네. 와, 이번 대선 기간에 진짜 엄청나게 활약을 하시더만요. 맞아요. 엄청나게 쇼츠를 많이 올렸죠. 아니, 온 오프 다. 네. 온 오프라인 다.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이제 또 선거 기간 끝나니까 시무룩해졌잖아. 반대야, 이분은 반대라고. 선거 때가 활력이 넘치고. 아니 얼굴도 시커멓게 탔는데 네. 내가 오늘 보니까 머리가 형 햇빛 받아가지고 다 바래져 버렸네. 누래져 버렸네. 아, 그런가요? 네. 아니, 그리고 뒷걸 입술도 좀 돌아다니니까. 터져 있고. 어. 제가 몇 킬로를 뛰었냐면 6,482kg. 직접 도보로 110kg 행군. 그리고 쇼츠는 1,025개 예? 올렸네요. 쇼츠는. 1020. 확실해요? 네, 이거 다 보좌관들이 오늘 올려고 세보라 그랬더니 응? 그랬고 자기가 유튜브 올리는 거 총 아니니까 다 올리라고 실시간 그래갖고. 동영상 뭐 이렇게 해서 1,176개를 올렸고 쇼츠는 1,025개고 예? 누적 조회수는 1억 1,000만 52만 1억 1억 1,052만. 52만 1억 1,000만 매불쇼는 또 토탈 누적 조회수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요? 네. 선거 기간 동안만 아, 선거 기간 동안만. 예. 제가 선거 기간 동안만 한 게 지금 1억 1,000만 아, 누적 경쟁자가 저예요? 조회수. 매불쇼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춤은 몇 번 췄어요? 춤은. 예? 어? 춤은 몇 번 췄어요? 계속 이러고 있더만 이러고. 아니 그게 5천만 국민이 누구나 출 수 있는 관광버스 춤. 그러니까 네. 계속 이러고 있더. 아, 그래요? 그럼 잠깐 그 춤 한번 어떻게 추는지 영상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거 기간. 선글라스 봐. 선글라스 이거. 맞죠? 생기가 있잖아. 생기 있잖아. 진짜 노래 또 불러주시는구나. 로보캅 같이 생기지 않았어? 더 좋은 게 많은데 왜 저걸 제일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아이, 뭘 제가 그 좋은 저게- 걸 틉니까? 저게 제일 낫던데 그래도. 그래서 아니 그 곡성 구례는 장날 군중 속에서 추는 것도 그것도 좋은데. 아. 펄떡펄떡 뛰면서. 아니, 그 이번에 출마하신 분이 본인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네. 이 군중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외쳐야 되는데 정청래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게 한동훈 마인드입니다. 못 써요, 그런 그럼 정치. 안 되죠. 못 씁니다, 그런 정치는. 하이도 가려고 네. 목표에서 배를 타고 2시간 가는데 신의도라는 섬하고 연결돼 있는데 신을 내렸는데 몇백 명이 도열을 해 있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내렸는데 막 정청래를 그런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나 이러면 이재명 후보한테 미움사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교정을 해주느라고 바빴습니다. 네. 이번에 그 워낙 이제 그 선거 많이 치르셨으니까 네. 가보니까 확실히 전과 다릅니까? 그러면 2024년 총선과 비교해 주세요. 저는 주로 전라남도, 광주 이렇게 있었고 골목골목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그리고 장날은 웬만하면 다 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야간에 상가 방문도 일일이 이렇게 상가문을 열고 선거운동했는데 광주 전남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상가 방문 모아놓으면 가서 인사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저희가 영광 재보궐선거 때 곤혹을 치렀어요. 조국 혁신당, 진보당 이렇게 나와서 사실 그때 제가 아이디어예요.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니는 것은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외지에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가면 고마워하고 반가워하고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 국회의원한테 하지 못하는 말, 좀 원망 이런 것도 저한테 막 하고.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였어요. 아 이거를 대선 때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 갔는데 지난번 3년 전에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85% 내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높아요?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확 받고 왔고 아니, 숫자를 얘기해요. 자기가 90% 넘기는 걸 목표로 해서 간다고 했잖아요, 형이 처음부터. 그거는 광주 전남 그냥 선대위에서 목표를 세웠는데
나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생색만 내고 책임을 안 지려고 숫자 아니, 얘기 안 그렇진 하는 거지. 않습니다. 지금. 예. 총 득표율을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어디요? 이번에 이번에 전남 그거는 광주 제가 득표율. 예. 따로 비공개로 그렇지. 예. 김어준, 새날이 푸른나무한테 이미 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대선 여기는 끝나면 네. 아니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거시기 한 게 많이 예, 있습니다. 아니 저는 뭐 네. 듣고 싶지도 않고 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네. 난 끝나면 이제 난 듣고 싶은데. 아니 그건 나중에 제가 문자로 찍어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그 네 분 이렇게 계시는데 내란 이후 6개월을 워낙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네. 진짜 굵직굵직한 것만 정리를 따로 좀 한번 해봤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싹 보니까 힘들긴 했지만 네. 순기능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나쁜 자들을 우리가 그렇죠. 뻔히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 적나라하게 보긴 한것 어. 같네. 예, 그런 또 순기능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네. 봤어요. 다. 그 일단 뭐 굵직굵직한 것만 몇 가지 이제 추려봤는데요. 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이 되고 12월 7일에 윤석열 탄핵 소추안 투표가 불성립이 됩니다. 저때 얼마나 맘 졸였는지 모릅니다. 진짜 나 저거 생각하면 105명. 아. 분노 게이지 상승하는 그런 자, 일이었고요. 그 괄호 안에 이제 올려주세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대체로 보면 이제 범인입니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불성립 때 국힘의원들 불참했고요. 어. 그리고 12월 14일에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됩니다. 와, 그때 그래도 뭐가 끝났다. 진짜 눈물 났습니다. 저때. 자, 12월 26일에 한독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보류를 선언을 하고요. 네, 저러고 이제 날라갔죠. 예, 12월 31일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하는데 마은혁 재판관은 네. 임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웃긴 일이야. 국회에서 3명을 선출했는데 아무 기준 없이 지 맘대로 2명만 임명하고 맞아. 한 명은 또 임명 안 했어요. 저때 우리가 얼마나 화났는지 생각하면 또 다시 뚜껑 요 열리고요. 국면마다 네. 제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여기서 있어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를 공개 칭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네네. 한덕수를 탄핵했기 때문에 그다음 최상목이 권한대행으로 해서 2명이라도 임명하지 됐으니까.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탄핵할 때 윤석열 탄핵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너무 반대가 좀 있었고 당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저기 지금 그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저거 하나하나 고비를 넘는 것이 쉽지 말 못할 사정이 엄청나게 있었고 제가 정치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경험한 원내대표 중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되게 얼굴 유하고 네. 귀요미고 네. 뭐 이렇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원내대표를 가장 잘한 와. 고비고비마다 결단을 했는데 와. 그때마다 나의 조언이 있었죠. 웬일이야? 나 무슨 얘기했어? 나 진짜로. 야, 그래서 나 웬일인가 했다. 박찬대 정청래 박찬대가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냐. 정청래 박찬대가 정청래 박찬대. 아니 그 정청래요, 박찬대요 한 명만 하시지 저희 시간 없어요. 박찬대 이름 뒤에는 항상 정청래가 따라다녔거든요. 그림자처럼. 네. 방심하면 안 돼. 근데 아무튼 우리는 뭐 내부 사정까지는 모르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이 바운더리 안에서 마음 졸이고 제발 막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일은 또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기 일이 민주당 한번 내에서도 아주 갈등이 그렇죠. 이런 일이 심했구나. 한번 있을 때마다 당내 위기도 많았다는 거예요. 와, 왜냐하면 그렇구나. 해서 잘못됐으면 그거 봐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하고 나면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옳았지. 그러면 그다음에 근데 똑같은 반대를 또 해요. 그렇지. 그러면 그때 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 당 내부의 산도 많이 넘어왔다. 맞아. 최강욱은 이걸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백수가 뭘 알아요? 투표한 사람들 알지. 근데 요로요로에 전화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최강욱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주 협박하느라고. 수학한 사람이에요. 네. 자, 저희가 그러면 헌법재판관 2명 임명까지 받고요. 네. 그 이후에 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2025년으로 넘어옵니다. 1월 3일 윤석열 체포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하죠. 근데 이때 사실 진짜 저는 마음이 엄청 아,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저 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내전 얘기가 나왔어요. 맞아요. 저 때. 네.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전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이때 진짜 맘 졸였어. 중화기로 무장했다 그러고 막. 맞습니다. 저 네. 당시에 무기 가지고 있는 거 사진 찍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니 그리고 김건희가 뭐 그 무기 갖다 놓으라고 그러고 뭐 다 나중에 다 나왔었잖아. 와, 저 때 진짜 나 무서웠어.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근데 결국 1월 15일에 윤석열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1월 19일에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요. 그런데 1월 19일에 바로 그날 와.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이거는 발생합니다. 진짜 엄청난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의외로 그냥 덮인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입니다. 예. 개인적인 느낌은. 예. 이 엄청난 사건이거든.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때 1월 예. 아, 또 있어요? 이때 네. 그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그때 비난도 많았고 네. 욕도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때도 법사위에 이제 출석을 시키는데 그랬었죠. 예. 법사위에 출석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물어볼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출국 금지 이런 거 조치를 할 거냐 했는데 국회 법사위 나오기 전에 그럴까봐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 조치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라고 법사위에서 생생하게 공개를 하죠. 아. 그리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뒤에 있는 사람이 지금 했습니다. 그때 법사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오동훈 공수처장이 강공 드라이브를 가기 맞습니다.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최강욱 의원도 기억나죠? 아, 기억납니다, 저기. 네. 네. 아, 그걸 왜 저희가 안 해줬냐 이겁니까? 네. 왜 법사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 근데 사건에 다 지금 법사위가 관련이 있습니다. 인정. 아니, 정말 그건 진짜 인정이고 인정이지.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견제 감시를 했기 때문에 오동훈이도 그런 행동 그렇습니다. 변화가 나오는 거죠.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완전히. 맞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 오동훈으로 바꿨잖아요. 그때. 그리고 실제로 제가 특별한 조치를 또 합니다. 오동훈 처장이 맨 옆에 그 앉았는데 그 자리에 앉았지. 예. 그 의자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심우정하고 같이 앉았는데 너무 이렇게 기울어 보이는 거야. 의자가 낮아서. 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의자가 낮냐 했더니 자기가 앉은 키가 크고 뭐 그렇긴 한데 왜 낮냐 해서 의자가 낮다. 그래서 의자를 내가 높여줬잖아요. 새로운 걸 바꿔줘서 아주 매우 중대한 조치입니다. 그렇죠. 사기를 올려주는. 아, 공수처가 시각적으로도 좀 이렇게 낮게 있으면 좀 하필이면 그런- 둘이 같이 앉았는데 어. 심우정하고 그 의자를 내가 높여준 사람이에요. 위원장님 네. 생각보다 한 일이 많지 않은가 봐요. 야, 이런 것까지 오늘 정리하는데 얘기할 정도면 심리와 의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리젠테이션 할 때 아무리 좋은 발표를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아, 그렇습니까? 속상하면 다 불합격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오동훈이- 그건 진짜 인정해줘야 아, 돼요. 인정해요? 예. 그거를 찾아서 조치해주는 위원장은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관심이 없거든. 진짜? 자기 의자에만 관심이 있지. 그렇지. 오. 아, 최강욱 의원이 인정한 거면 진짜 의미 있는 이건 거야. 진짜 인정이야. 어. 그래서 우리 이분이 나 이거 해줬잖아요. 이거. 그렇지. 이거 배려. 그렇구나.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또 주고받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는 가시방석 갖다 노래했습니다. 아니 올 때마다 해줘 말도 안 해도. 섬세해. 그래서 앉은 키가 나랑 똑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예. 섬세해. 다시 비춰줘 보세요. 와, 세상 억울하네. 진짜. 아니 고마워요. 인비저블 러브입니까? 야, 보이지 않는 사람. 야. 아이고, 왜 그런 폭력을 또 행사하시나요? 네. 계속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1월 네. 19일에 서부지법 폭동이 와, 일어나고 이거 컸어. 1월 26일에 윤석열이 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래도 이제 마음 놓았죠. 그렇죠. 자, 개인적으로는 이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맞아. 자, 그런데 3월 7일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이 됩니다. 야, 지기현. 와, 야, 아. 이거 우리 생방 중에 맞아. 내 얼굴이 창백해져. 뭘 내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었잖아. 근데 그때 우리 생방 때는 근데 이거는 검찰에서 즉시한 거 안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맞아. 분위기여서 그래가지고 영화 코너에서는 그래도 맞아. 이제 조금 혈색 돌아오면서 마무리 지었거든.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즉시한 거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간이 일주일 남는다. 맞아. 그래서 맞아. 그나마 이제 그러고 헤어졌었지. 근데 방송을 본 것 같아요. 다음 날인 3월 8일 심우정이 즉시한 거를 포기합니다. 와. 근데 그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박세연이가 일반 항고도 포기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박세연이. 근데 수사팀에서 최욱 씨는 진짜 방송인이네요. 우리 같은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뭐냐 5분간 분노했어요 제가. 구속 취소 석방이 돼가지고 6분부터는 아 윤석열이 이제 앞으로 이제 휘젓고 다니겠구나 국민의힘을. 대선을 그러면 돕겠구나. 대선 때 굉장히 오히려 우리한테 오히려 더 유리하겠다. 좋겠다, 이렇게. 저는 6분부터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저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왜요? 저는 나쁜 거 잘못된 거는 건 잘못된 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치공학적 계산 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방송만 하세요.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만 하세요. 정치권에 얼씨거리지 마세요. 그런 생각. 윤석열이 얼마나 도움 줬습니까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저는 그런 거 싫어요. 네, 저도 싫어요. 예, 뭐가요? 저도 그런 게 싫다고. 그렇지만 저들이 그렇게 하면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만사 불여 튼튼. 그건 맞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들이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우리는 너무 놀라거나 쫄거나 막 이런 거 역풍 걱정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직진하자.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죠. 알겠습니다. 그 잡아놓을 생각도 하고 계시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윤석열. 그거는 있어요?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가게 돼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풀어준 거 같이 그렇게 자꾸 오해하겠어. 아니 왜 풀어주냐고 따지기는 많이 했지 제가. 오해하겠어. 네. 네. 아무튼 이때 진짜 우리 엄청나게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분노 많이 했고요. 네. 3월 8일에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옵니다. 와, 그때- 3월 8일에 아, 석방돼. 정말. 그때 예. 장면이 진짜 너무 트라우마야. 너무 진짜 트라우마야. 네. 나는 결국 못 봤거든. 그때 내가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야. 그 주말이었거든요. 네. 이걸 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방송은 또 해야 되니까 준비할 때 보는데 와. 주먹 쥐고 퍼레이드를 했잖아. 퍼레이드. 예. 그렇죠. 경호 차량 위에 군인들 이렇게 서 예, 있고. 맞아요. 와. 근데 보통 올림픽 이런 데 금메달 따면 퍼레이드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사실 저게 금메달이 아니고 목메달이죠. 저 오늘은 좀 실언은 좀 삼가주세요. 아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지금. 정치적 목메달. 일시적으로 살아난다고 해서 저게 네.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살아난 줄 알고 기뻐하는 표정을 보면서 정말 천지분간을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완전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네. 윤석열은 진짜 정말. 진짜 자기밖에 몰라. 오직. 네. 네. 정말 너무 나쁜 그렇죠. 자야. 자 그리고요. 자, 3월 26일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가 이제 와 이때 이 우리 최강 의원님이랑 우리 생방하지 않았었나요? 생방했었죠. 그랬었죠. 그때 이거 예. 생방으로 생생하게 우리가 다뤘는데 맞아. 와 그때 이용우 의원이 여기 나왔었거든. 네. 근데 이제 법정 안에 민주당 의원이 안에 있었나 봐. 그래서 실시간으로 막 주고받으면서 맞아. 했는데 한마디 조마조마하면서 근데 제가 했는데 법정에 있었습니다. 법정에 있었고 거기도 김민석 최고랑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그 들어가면서 제가 했어요. 오늘 무죄다. 그랬더니 근거가 뭐냐고. 어제 내가 꿈이 좋았다. 근데 꿈대로 됐어요. 위원장님 우리가 무속 때문에 아니 꿈이 무속은 아니잖아. 그냥 아니 그리고 무죄를 확신하고 네. 꿈속에서도 무죄 방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김민석 최고한테 무죄라고 했더니 긴가민가 하더라고. 근데 진짜 무죄 나오니까 나보고 꿈 잘 꿨다고 그러던데. 여기서 내가 직언을 해야 되겠네. 네. 직원 좀 해줘요. 그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나한테 재판 결과를 걱정하면서 항소심. 항상 형 그거 내가 볼 때는 무죄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볼 때는 벌금 80만 원 할 거야. 아 뭐야 걸렸다. 이거는 확실히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처음 이 재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가지고 선거권 박탈을 할 수가 없다. 주더라도 최대 벌금 80만 원밖에 자백하잖아. 80만 원께 못 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무죄라고. 그건 몇 달 전이고 몇 달 전이고 그리고 이제 80만 원도 이게 아까운데 이거 무죄인데 근데 그걸 소망했기 때문에 꿈을 그렇게 꾼 거예요 전날. 네. 그래서 내가 가서 법정에 가서 김민석 측한테 무죄입니다. 네. 제 꿈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라고 확신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지. 저는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실시간으로 맞아. 그래, 이용우 우리. 의원이랑 같이. 내가 엄청 빨리 해줘갖고 맞아. 못 따라갔잖아. 맞아. 진짜 아니, 근데 맞아. 그때 무죄 확신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한테도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말해놨었지. 아 저도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좋았어요. 아니 근데 대한민국 법사위원님인데
난 무죄를 확실했어. 꿈을 잘 꿨거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나가면 대한민국이 뭐가 됩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요?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아, 따져봤을 무죄인데 아. 저기가 너무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아, 그렇지. 법률적으로 너무나 명백하게 무죄이기 때문에 100만 원은 못 줄 거다. 그렇지. 근데 중간을 선택하면 80만 원 정도 치고 아. 자기들도 퉁치지 않겠냐. 근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그때 이런 태도 때문에 매우 기분 나빠하셨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저한테도 엄청 불쾌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짓이냐? 너네는 나를 뭘로 보냐고. 80만 원이라니? 막 저한테도 이러면서 불쾌한 엄청 표정이었어요. 화를 많이 냈어요 그때. 뭔 소리냐? 난 무죄인데. 뭔데 80만 원이래? 이름 다 적어놨어. 자기한테 80만 원 얘기한 사람. 그래서 그랬지 나중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라고 제가 얘기 또 했지. 말도 안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정청래는 옳습니다. 네. 자, 계속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4월 4일에 헌재가 윤석열 파면 결정을 와. 근데 나는 진짜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 맞아요. 최우 근데 앵커가 이때 울었죠. 네.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와, 근데 저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아, 고통 중에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 네. 내가 이거 지금 정리한 거 보잖아요. 2월 부분이 거의 빠져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 헌재를 우리가 계속 다루고 이게 언제 나오냐의 그 기간이었어. 이건 제가 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비하인드 하나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언제부터인가 총공세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민주당으로서는 또 저로서는 가장 큰 위기였던 시기. 아, 맞아. 그거를 저게 제일 중요해. 방법이 3월 없더라고요. 29일 그 정도였어요. 결국은 대중의 힘, 국민의 힘, 아니 국민들의 힘, 아, 국민의 힘이 아니고 네. 국민의 힘 이거를 할 수밖에 없다. 광장의 힘. 그래서 이거는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은 총공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내부에서 또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관들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떡하냐. 부터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아니다. 근데 그 결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잘못되면 총공세를 해가지고 잘못된 그럴 거 수 아니냐.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총에서 그럼 총공세로 가자. 그리고 헌재로 가서 그 국민의힘들 뭐 가서 천막 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 가서 하자.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백혜련 의원의 계란 계란. 투척 아.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부터 경찰이 다 비켜라, 다 치워라. 네. 그렇게 하면서 헌재 앞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네. 그 앞이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정리가 된 게 공교롭게도 헌법재판관들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아. 그런 그때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이 헌재 사무총장 불러가지고 막 뭐라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분위기도 많이 그 달라졌어요. 법사위 그때 여는 것도 네. 논란이 많았고 내부적으로. 힘들었어요. 아, 맞아. 그런데 자극한다고 그래서. 그 전에 법사위를 할 때 헌재 사무처장이 안 나왔어요. 민감한 시기 때 안 나오는데. 근데 불러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헌재법을 올린 겁니다. 아. 헌재법을 법사위에 올리면 헌재 사무처장이 아니 나올 수가 없거든. 아. 근데 목표는 법안 처리가 아니라 헌재 사무처장을 불러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싶은 국민의 목소리를 헌재에 전달해 주는 것.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법사위를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생중계를 보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가 운명적이지만 우연적인 것 같지만 조각이 다 맞아서 아니, 맞아요. 네. 파면이 된 거다. 진짜 맞는 말씀이고 이런 거 보면은 또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어. 뭐죠? 2024년 4월 10일 총선. 아, 그거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6개월을 그렇지. 이겨낼 수 있었던 거야. 맞아요. 그만큼 투표가 중요해. 지금도 투표 좀 해주세요, 제발. 근데 삭발을 그때 하지 않았어요? 아, 그때 세 우리는 명이? 이제 그 헌재. 빨리 헌재가 해달라고? 결정 내려라. 그러니까 그 타임에 그 타임에 저희가 이제 세 명이 삭발 들어가 버렸죠. 삭발 때문에 된 거라고.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는 그 말을 뱉었을 때는 삭발 약속했을 삭발하지 않았지, 때는 그랬지? 무조건 헌재가 선고할 줄 알고 맞아. 삭발은 죽어도 안 할 생각으로 꼼수를 부린 거였어요. 꼼수를 진정성 없는 아주 네. 정말 아주 가볍디 가벼운 꼼수. 네. 그런데 진짜로 이제 선고를 안 내리고 그렇죠. 이제 지연되다 보니까 약속은 했고 그렇죠. 그래서 삭발. 근데 거의 그 막바지 찌라시가 돌았던 게 아마 민동기 기자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정청래가 이재명 대표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둘이 그래서 찌라시 앉아서 돌았어요. 찌라시 돌았죠. 맞아요. 돌았어요. 돌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사실이에요. 둘이 만나서 얘기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예. 근데 딴 얘기했어요, 사실은. 골목골목 선대위 꾸리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잠깐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국회 경내 차에서 둘이 얘기했는데 누가 그걸 봤나 봐요. 차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비서들이 다 나가고. 그때 저는 사실은 골목골목 선대위 이런 거 하자고 했는데 그게 찌라시가 돌아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근데 와, 저 둘이 진짜- 만나서 얘기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부정적으로 파면 안 될 거라고 보고를 했다는 것이 예. 찌라시로 막 도는 거예요. 맞아. 와, 저 그 그래서 야 이런 근거 없는 찌라시 이런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때. 예. 그랬는데 4월 1일 날 이제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좌관이 다급한 목소리로 오. 전화가 온 거예요. 의원님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행정실로 오거든요. 전화를 할 테고 뭐 서류를 보낼 테니까 접수를 해라. 저거 이제 선고일 잡혔다는. 잡혔다. 아, 예. 아니, 선고기를 잡힌 걸로 우리가 행복해했어. 그렇죠. 맞아.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보좌관한테 받고 페이스북에 빨리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제일 먼저 오니까 네. 생각해 보니까 만우절인 거야. 맞아. 하필 4월 1일 날. 만우절인 거야. 그래서 내가 써가지고 이거 그런 거 가지고 만우절로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우리 보좌관한테 만우절인데 이것도 진짜 맞냐? 그랬더니 의원님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겠어요? 빨리 페이스북 올리세요. 그래서 보좌관이 사실은 얼마나 한심하게 느꼈겠어. 지금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1분 그래서 늦게 알렸습니다. 아이 진짜. 죄송합니다. 예. 에휴. 1분 더 일찍 알릴 수 있었는데. 아 그럼요. 네. 아니 근데 저렇게 신중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여기서 증언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금요일 날 선고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주 주말이 제일 고비였어요. 맞아. 그때 토요일 날 밤에 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난데 사람들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내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정보를 해볼 때 5대3 대드락설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일요일 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할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진짜로 무슨 광주항쟁 마지막에 도청으로 들어가는 시민군 목소리로 이제 국민들께서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네. 이제 정청래의 비장함을 느꼈다니까. 와. 그래가지고 끊고서 나는 또 이제 행여나 이제 그 다음 날 또 수위가 확 나가가지고 아니면은 또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온갖 애들한테 내가 법원에 하는 모든 판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기 줄 닫는 애들한테 연락 좀 해봐라 제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제가 그 3명이서 같이 다니는지만 보면 되는데 문제 3명이서 5대3의 3명이. 누군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네. 와가지고 3명이 네네. 같이 다니는 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네네. 최욱 씨한테. 네네.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때 그 중간에. SBS에서 예, 그렇죠. 5대3 대드락설. 근데 저는 세명 각하설 숫자 5대3이다 몇 대 몇이다 이거는 저는 뭐 부정확한 정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긴장했던 것은 이러다가 4월 18일 넘기면 어떡하지? 아, 그렇죠. 왜냐면 임기 끝나는 시간. 그 작전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아. 기각이나 할 수도 없고 5대3 나올 수도 없고. 그건 내전으로 가자는 거였잖아.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느낌이 안 맞네. 아니 근데 이게 바뀐 걸 수도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그런데 근데 그럼. 우리 초선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대요. 도대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표정도 안 지으는데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2명이 파견 왔습니다. 제 방에. 법사위원장 얼굴 표정을 보러 오러 온 거예요. 그래서 형 얼굴 표정 좀 지어봐. 근데 어떻게 짓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너무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아. 정청래 법사위원장 얼굴 표정을 보고 우리가 분위기를 읽자 이렇게 온 거예요. 네. 2명이 온 거야. 그래서 제가 말 못한다. 그랬더니 어머 말 못한대. 이거 진짜 큰일이야. 이러는 거야. 맞아.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장난이 아니야. 지금은 약간 장난스럽지만 네. 그때 생각해봐. 그래서 말 못한다 그랬더니 그럼 큰일이라는 거야. 야 그렇다고 너무 그렇지.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럼 안심해도 돼? 그렇지. 또 그건 아니야. 맞아. 심각하네.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맞아. 환장하겠더라고요 진짜. 와. 예, 조각조각 저한테 정보가 모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정보가 제일 많이 모이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걸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말 못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좀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잘 넘어갔으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갈 옆길로 셀 역사의 옆길로 셀
그런 가능성도 실제로 있었다. 뭐 없지 않았겠죠. 네. 아니 문형배 전 헌재 소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만약에 결정했으면 달라질 수도 있었다. 물론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네. 그러니까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물 현상을 보면서 빨리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결정한 사람이 늦게 결정한 기다려줘야 사람을 되지 기다려줘야 않겠냐. 되지 않겠냐. 네. 거기에 함의가 뭘까? 아, 결정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 못했다는 것은 또 뭘까? 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우리 지금 뒤에 지금 출연자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네네. 계시기 때문에 정청래 위원장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네.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저때 끝난 줄 알았지. 자, 4월 8일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와. 함상훈을 지명을 하고요. 내란 세력을 지명하니까 야 이거 이제 내란은 계속되는구나. 예. 저때 진짜 무서웠죠. 자, 그리고 4월 16일에 헌재가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을 합니다. 이거 봐, 결정적일 때마다 헌재가 그래도 다 제도를 그렇습니다. 걸어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 5월 1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와. 대법원에서 이때 방송을 하다가 체육 앵커가 방송을 사실상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죠. 방송 사고였네요. 네. 네, 맞아요. 중단했어요. 부끄럽죠. 네. 부끄러워. 너무 최욱 씨가 황당했죠. 좀 이렇게 멘탈이 이렇게 강한 편은 아니네. 약해요. 멘탈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많이 했어요. 그걸 뭐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과 많이 했습니다. 네, 부끄럽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자, 이 파기환송이 5월 1일이었고 5월 2일 그 다음 날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형사 7부에 또 배당을 합니다. 와, 진짜 빠르게 했어요. 비처럼. 초스피드였죠. 네. 그리고 5월 7일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가 결정이 되고요. 네, 자, 오늘입니다. 그렇습니다. 21대 대선 본투표일입니다. 저때 5월 2일 날 그때 15일로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 변론기일이. 맞습니다. 네. 아예 송달도 시켜가지고. 맞습니다. 저 때 뭐 다 정말 난리가 그러니까 났었죠. 우리 법사위 민주당에서 헌재에 대해서 총공세를 한 적이 아까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때도 이제 대법원에서 저희가 이제 총공세를 하죠. 그때도 쉽지 않은 결정. 맞아. 그랬을 이었습니다. 것 같아. 법원을 공격한다. 맞아, 그랬을 것 법원에 같아. 공세적이다. 이러는 게 그런 프레임. 실제로는 기존의 고정관념과 기존 프레임으로는 불가능한 거였죠. 네. 근데 이 또한 박찬대 원내대표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칭찬합니다. 네. 또 하나 안 붙여요? 정청래 조언이 물론 있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네. 오늘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있거든요. 네. 자, 과연 지금 유권자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지 저희의 4천만 원 상당의 네. 시스템으로 지금 연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장을 지금 연결하는 현장 거죠? 바로 연결합니다. 예. 네, 4천만 원 기계의 힘을 빌려서 현장을 연결해 볼까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성혁 기자 나와주세요. 네, 저는 투표소 현장에 나와 있는 이성혁입니다. 네, 저희 얘기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야, 드디어 됐다. 깔끔해. 야, 돈값하네, 돈값해. 예, 오늘 일단은 그 투표하러 오시는 분들 많아요. 어때요? 네, 지금 저는 투표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나와 계시진 않기 때문에 줄을 서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시면 바로바로 투표가 가능한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네. 아마 사전 투표를 많이 하시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옆에 계신 분 이제 오래 기다릴 수 없으니까요.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오늘 본투표하러 나오신 이제 20대 여성인데요. 20대. 가볍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저는 서교동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네. 사전 투표를 해달라는 어떤 홍보라든지 요청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하지 않고 본 투표까지 기다리셨어요. 혹시 본 투표까지 기다렸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사전 투표장이 집에서 좀 멀어서 좀 가깝게 투표할 수 있는 본 투표에. 네. 가깝게 투표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복장도 편한 복장으로 나오셨었고요. 네. 가벼운 마음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 우리 국민 여러분,
국민부께서는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번 대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혹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좀 더 많은 성현아 발전이 너무 있었으면 억지로 섭외한 것 좋겠다는 의미신 것 같아. 같은데요. 야, 너무 억지로 섭외한 것 같아. 네네. 아니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 후보가 있는데, 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각 당의 각 당에. 역사를 네. 좀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점이나 공약을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투표했어요. 각 당의 역사를 좀 보셨고요. 근데 이번 조기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루어진 조기 대선인데요. 어떤 계엄이라든지 그 탄핵 과정이 우리 시민분께는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좀 끼쳤습니까? 네, 끼쳤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한테는 부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의미인지. 너무 다방면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어요. 자, 이성혁 오늘 씨. 당선이 되는 대통령께서는 네네네네. 네, 이성혁 씨, 그 옆에 계신 분이 조금 네. 수줍음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예,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하시죠.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분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을 좀 주실까요? 빨리 보내달라고 할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최대한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냅니다. 그게 최고죠.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혁 씨, 이성혁 씨, 네네네네. 정청래 아는지 네. 물어봐야지. 정청래. 표변옥인데. 가셨어? 아니 가셨어요. 이미 가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성혁 씨. 많이 좀 수줍음이 있고, 네, 앞으로 이런 거할 네네, 때는 많이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물어보고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화면은 깔끔하네. 화면 아니, 깔끔한데. 매불쇼 네. 한 이 스튜디오하고 마포 평생학습소 서계동 지금 제6투표소라는데 네. 한 300~400m 떨어져 있어요. 문 열고 그냥 육성을 해도 돼요. 다 들려 무슨 4천만 원짜리 기계를 가지고 저렇게 방송을 하냐고. 저기 문 열고 자겨가 답변할 수 있는 거리예요. 아니 우리 저 우종식이라는 애가 있어요. 일하는 애. 미안해? 우종식이가 이 4천만 원짜리 이 기계 없이는 자기는 더 이상 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종식이. 소리치면 들리는 거리고. 들려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최진봉 교수 뭐 주차 때문에 늦었다고 그러던데 네. 제 지역구가 여기잖아요. 예.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하라고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아이, 그럼 그래요? 그리고 특혜성. 이런 인터뷰를 할 거면 저한테 얘기하면 말 잘할 사람들 제가 우리 당원들 다 그런 그렇게 가짜 해가지고 인터뷰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런 가짜 인터뷰. 당원들이 많은데 망원 이동이나 송사일 동 이런 데 그런 거 안 가면 합니다. 안정하더라도 말 잘할 사람들 아니에요. 인터뷰 깔끔하게 할 사람들 아니. 4천만 원 시스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아니 우리 시민분이 뭐 말씀 잘하셨는데. 잘했어요. 네, 말씀 그렇게 잘했는데 합니까? 그리고 저런 거 할 때는 한 명이 아니라 2~3명 정도 해야지. 예. 아니 아까 저희가 섭외 어렵게 해놨는데 말씀 길어갖고 가야 된다고 해갖고 저희들 고충이 있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연진분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네, 지금 적체 현상이 아주 심각해지고 아, 그리고 있는데요. 돈 좀 벌었으면 대기실을 좀 따로 마련해 주세요. 출연자. 저기서 숨도 못 쉬고 물도 잘 못 먹겠어. 매불쇼 얼마나 자주 오신다고 그래요. 힘들어. 저기 앉아가지고 돈 벌어서 뭐 하냐고. 네. 우리 저 위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눌까 하는데요. 네. 끝으로 투표 동료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란종식 정권 교체 민주정부 수립 이것이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1894년 동학 농민 혁명 민주주의의 맹아가 싹 텄던 시기로부터 140년이 지났습니다. 백성이 주인이라는 투표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늘입니다. 여러분 네. 주인님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각 잡고 하니까 또 정치인 같네요. 네. 정치인 같네요. 뭐야? 아니 계속 방송하세요. 정치권에 헛시거리지 말고. 지금까지 정청래 위원장님이었고요. 저희도 광고를 좀 보고 와서 다음 출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투표하세요.